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지난 한 주간의 동향을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유의미한 내용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1일날 미 해상수송사령부의 사전 배치 물자 7척이 입항했은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이미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 대장이 2021년 10월 중순 미 본토의 전략사령부 지휘부와 한반도의 전략적 억제와 통합이라는 주제를 갖고 논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무기와 핵전쟁을 통제하는 사령부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2주가 지난 다음에 주한미군이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호주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UN 사령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폴 라카메라 대장과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을 역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 호주 육군 참모총장의 방한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더군다나 유엔 사령부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유엔 참전국과 6.25 전력 제공국의 지위로서 방한을 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이분의 방한 목적이 상당히 궁금한데 언론에서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이 방한을 해서 주한미군의 J5 전략계획 참모라고 하죠. 와 회의를 갖고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 작전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을 역시 동영상으로 이번 주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미 해군부 장관인 카를로스 델 토로가 방한을 해서 주한미군 사령부와 주한미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을 하았다는 소식도 역시 동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트래비스라는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제60 항공기동 비행단이라는 부대가 이제 주둔을 합니다. 수송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의 제22 항공수송 비행대 소속의 C5M 갤럭시 수송기가 11월 1일날 오산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 항공기의 기체 번호는 86-0016이라는 기체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 공군 중에 제60 항공기동 비행단과 제62 공중수송 비행단은 이 자주 나타나면 별로 이렇게 조짐이 안 좋은 부대들입니다. 과거 미국이 쿠웨이트나 이라크 전쟁을 수행을 할 때, 그 다음에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아주 고조됐을 때 이 두 비행단 소속의 C5M, 그 다음에 C17 이 수송기들이 일본에 하루에 서너 대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물자와 장비를 싣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 요 60비행단과 62비행단이 들어오면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마취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예비사령부 소속의 제452 공중비행단, 제72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의 C-17 글로벌 마스터 3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기체 등록번호는 05-5145입니다. 1일날은 대충 한 이 정도의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있었고, 2일, 그러니까 11월 2일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 우리가 잘 아는 JSA, 공동경비구역이라고 그러죠. 그 JSA 경비 대대의 대대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사시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 그리고 이곳은 자유의 최전선이다. 글쎄요, 이런 말을 갑자기 왜 했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 유사시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UN 사령부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그 11월 2일 중부전선에 그 주둔을 하고 있는 육군 제15 보병사단을 방문을 해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했다라고 유엔사가 밝힌 게 있습니다. 최근 그 유엔사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 유엔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그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와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 기타 등등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와 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사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 좌편향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요 유엔사의 활동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깊게 그 공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 호주 육군 참모총장이 그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날 들어와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인 라카메라 대장과 회의를 하고, 유엔사 부사령관인 그 슈트어트 메이어 중장과 회담을 가진 후에 그 서부전선의 화살머리 고지를 가가지고 그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그 호주군, 그러니까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군 병력 중에 지금 일부 그 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아주 극소수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과 모종의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미팅의 내용은 역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3일은 그 일본에서 조금 그 특이한 동향이 좀 확인이 됐는데, 일본 해상자유대 소속의 보급함 중에 AOE-426 오미라는 그 보급함이 있습니다. 이 보급함이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 해군 소속의 구축함 DDG-105 USS 드웨이의 해상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상 보급을 한 게 그 유류 보급입니다. 그래서 해상 자위대, 특히 일본이 요즘 그 미 해군뿐만이 아니고 영국 해군이고 뭐 독일 해군이고 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 배치되고 있는 서방 세계의 그 해군력에 해상 보급을 지금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합니다. 아마 그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쪽에 그 원정군이 들어올 때 그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 같은 날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강습 상륙함이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상자유대에서는 7척의 전투함이 참가를 했는데 경항공모함 DDH-182번 2세, 그 다음에 구축함 DD-102 하루사메, 구축함 DD-119 아사히, 미사일 고속정 PG-826 오타카, 소해함 MSC-601 히라시마, 소해함 MSC-602 야쿠시마, 소해함 MSC-603 타카시마 등 총 8척이 그 훈련에 참가를 했고, 미 해군 쪽에서는 강습 상륙함 LHA-6 USS 아메리카가 참가를 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소해정이 그 3척이 동원이 된 것으로 보아 그 상륙 작전을 진행을 할 때 해상 통로 개척 훈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미 해군은 훈련 해역이 일본 사세보 앞에 있는 바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방한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공유를 했고요. 그 후에 한미 주한미군 사령부, 주한미 8군 사령부, 2보병사단, 19원정지원사령부, 제1전구전술통신여단, 제2전투항공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광폭의 그 행보를 보였고요. 현장 파악을 한다라기보다도 공개된 사진들을 좀 보면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 회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재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10월 초에 연합훈련을 마치고 중동으로 향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이 인도양에서 방향을 갑자기 바꾸어서 남중국해로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칼빈슨의 그 항로와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 바로 다음에 그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칼빈슨의 일자별 위치와 그 항적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칼빈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날 그 미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제62 항공비행단 소속의 C-17A 글로브마스터 3가 그 오산에 착륙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60비행단하고 62 항공수송비행단이 자주 보이면 이 결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두 비행단 소속의 비행기는 한반도에 안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그 좋은 소식입니다. 11월 4일은 그 방한을 했던 호주 육군참모총장 리차드 버 중장이 그 일본을 방문한 게 이제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을 방문해서 기시노부 방위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일본과 호주의 방위 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그 SNS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60 항공기동비행단 소속 제21 항공수송비행대소의 C-17 글로벌마스터 3 수송기가 또 오산에 착륙을 했습니다. 또 60항공단이 또 나오죠. 기체 등록번호는 06-6158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그 수송 목적이 있어서 그 수송기들이 들어오는 것인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동향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미 공군 공중급유기인 KC-135R 스트라토 탱커가 그 포항 앞 동해상에서 식별이 됐습니다. 기체 등록번호는 63-8022입니다. 이 공중급유기가
한반도 공역에서 식별이 되는 것 또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바로메터로 봤을 때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11월 5일은 북한이 그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하면서 해상 환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뉴질랜드가 P3K2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2018년 9월, 2019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4월에 이어서 5번째로 유엔의 대북 제재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활동에 전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을 감시하는 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이렇게 5개국이 감시 활동을 합니다. 참 한심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 사령부가 국제법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함께 국제법 워크숍을 개최를 했다고 5일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다국적 인원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로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관련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워크숍의 목적이라고 유엔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군사 분야에 있어서 국제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쟁법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어떠한 다루는 문제라든지 민간인 살상의 문제라든지 전투 시의 어떠한 국제법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전쟁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추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인 에버하드 존 육군대장과 그다음에 카이 아침 숀바하크 해군 참모총장이 5일날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 노부오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같은 날 독일 해군의 호위함인 F-217번 바이에른 함이 일본 요코즈카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독일이 민기적 거리다가 대중국 견제 전선에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해군 함정의 해군 호위함의 요코츠카 입항과 시간을 맞춰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가 5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4일날 공개된 이 보고서는 어떻게 핵폭탄을 제거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가 없다. 라고 데이비드 실라팩이라는 연구원이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목표를 인정을 하고 대신 핵 사용을 저지하고 추가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협상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소식은 이 정도까지 전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괜찮다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심층 있게 여러 가지를 갈무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